입정합시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종을 땡땡 칩니다. 그죠? 자, 입정하는 이유는 나의 본성 자리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땡 치면은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래요. 그래 유, 무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모습은 유다, 무다, 있다가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이렇게 변하지요. 소리는 변해요. 그러나 소리를 듣는 우리의 성품, 그 문성, 듣는 성품짜리는 소리가 있을 때도 소리가 있는 줄 알아. 소리가 없을 때도 소리가 없는 줄 알아. 그래서 그 성품짜리를 드러내는 것이 입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당장의 마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떨어진 억년 전에도 이 마음, 지금도 이 마음, 억년 후에도 이 마음, 지구가 사라져도 이 마음, 내 몸뚱이가 사라져도 이 마음, 몸뚱이가 나도 이 마음, 전부 다 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무슨 마음이라고 한다? 당장의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 일심행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마음, 바로 이 마음.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면은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거를 또 몸뚱이 내 말고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걸 또 명자를 또 세우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라는 것은 그런 고정된 또 개별적인 이런 내가 없죠. 그런 내가 아니죠. 허공으로서의 내는 텅 빈 우리의 본래의 절대성 자리를, 본성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성 자리가 무엇을 나타낸다? 듣는 말하자면 성품, 견성, 문성, 이게 상성, 후성, 지성 하듯이 그러한 6가지의, 말로는 6가지죠. 근데 본래 우리 본성은 성품자리는 모습이 없으니까 견성이 문성이고, 문성이 구성이고, 구성이 상성이고, 상성이 또 촉성이고, 촉성이 또 지성이죠. 그래서 하나의 우리의 성품, 하나라고 말할 수도 없죠. 모습이 없으니까. 그 성품짜리가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데 그 소리를 듣는 내가 없는 거지요. 그죠? 없는 내가 듣는 거지요. 근데 이제 만약에 허공 내가 듣는 데서 허공이라는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그게 모습놀이죠. 모습놀이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제가 우리 안방에 이제 책상에 놓고 공부도 하는데 거기 이제 창문을 열면 바로 그 산이 이렇게 집 사이로 보이지만은 그래도 산이 바로 가까이 있어가지고 5월 15일 그러니까 뻐꾸기 소리가 한 이틀 전서부터 들린 것 같아요. 딱 요때 되면 뻐꾸기가 울어요. 뻐꾸기가 목청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우렁차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아카시아가 활짝 펴요. 그러면서 뻐꾸기 소리하고 아카시아 향기가 아주 그 동네에 아주 아름답게 잘 어우러져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창문을 이렇게 이제 열어놓죠. 소리도 들리고 풍경도 보려고. 그래서 이제는 녹음도 많이 우러러지고 울창해지죠. 많이 더 푸르러지고. 이게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앉았는데 책상에 앉아 갑자기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비린내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비린내가 어디서 나지? 하면서
생각하는 동시에 이 비린내를 말하자면 그 출처를 찾아서 있는 것을 찾아서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고정관념. 고정관념. 놓쳤죠? 뭘 놓쳤냐? 비린내구나. 비린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비린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실은. 그런데 나는 비린내? 이거 뭐 나쁜 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린내? 비린내는 나쁘니까 빨리 찾아서 그 비린내 나는 것을 닦아야지. 그러니까 순간 놓친 거죠. 비린내는 나쁜 것이다. 라고 나에게 고정관념으로 법칙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 자료가 쭉 나와버린데도 내가 순간적으로 놓쳐버렸어. 비린내가 나면 비린내네. 이렇게 해야 되지. 비린내네. 근데 비린내 자체는 좋다 나쁘다가 없잖아요. 비린내 자체는 좋다 나쁘다가 없지요. 나한테는 비린내가 나쁜 거지만 또 비린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생명한테는 비린내가 되게 좋은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 주제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꿈속에서도 생각하고 눈 떠서도 생각하고 잘 때까지 온 생각을 다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법진이라고 해요. 법진.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상대하는, 의근에 상대하는 상대하는 경계를 뭐라고 하냐? 법진이라고 하는데 백봉 선생님이 이걸 요량이라고 했어요. 요량이 이제 한국말로 이걸 요량한다, 저걸 요량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지? 분별하지요. 여기에 좋다, 저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요량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 법진을 뭐라고 하냐? 생각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화요일 날 여기 이제 능엄경에서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어떤 그게 나왔냐면은 그 능엄경 그 불교와 열애장에 아나나 네가 항상 뜻 가운데 반연하는 선 좋은 거죠. 악 나쁜 거. 나한테 좋다 나쁘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선 좋다고 하는 거. 악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무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목마르면 물 먹고 추우면 옷 입고 또 배고프면 밥 먹고 하는 거는 무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처럼 지금 비린내 이러면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또 어떤 생명한테는 비린내,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 악, 무기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이 삼성으로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이 삼성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선, 악, 무기. 그래서 삼성으로 법칙을 형성을 해. 법칙을 딱 형성을.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린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비린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실은 그냥 그 인연과 조건 따라 나타날 뿐이라. 근데 내가 괜히 그걸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칙을 생성하는데 이 법진이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러한 법진이 마음에 즉해서 생기냐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처소가 있느냐 이제 이게 질문입니다. 그 부처님의 그러니까 이 법진이라는 게 그 마음에 있느냐 안 그러면 마음에 따로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장소가 따로 있느냐 근데 결론은 뭐냐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법진이라는 것은 허망하다. 그런데 그 본래의 성품은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 비린내가 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고 싫다. 비린내가 싫단 말이야 내한테. 그러니까 이미 법칙이 딱 세워져 있죠. 법칙이 딱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쓰는 분별망상이 얼마나 심한가 이 말입니다. 분별망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별망상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분별망상. 그래서 이미 고정되어 있는 법칙, 아르마리. 그 아르마리가 딱 저장이 돼 있어. 그래서 딱 견문각지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 자료가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와서 거의 탁 들러붙어 버려요. 탁 들러붙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쏠리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이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 선택을 하게 되죠. 선택을 하고 막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비린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그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비린내를 이제 찾아서 비린내 나는 곳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거는 괜찮으나 비린내가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아주 사소한 그 하나 예를 들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꿈꾸면서도 이러한 분별망상에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망상에 너무 찌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시킵니까?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그래서 좌선을 시키는 거죠.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게 뭐 이런 분별망상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실제로 정의라는 것은 우리 자성이 본래 정의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탁 비린내가 나는데 비린내구나 이렇게 하는 걸 놓쳐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이 분별망상에 헤매고 또 헤매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일체만법이 그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서 거기에 실체가 없다. 제법무아죠. 제법무아라는 것을 그 공의 도리, 공성의 도리를 얼마나 우리가 깊이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휴지통 이야기라 비린내 하면 나쁜 거 이게 막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루 종일 생활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캐치를 하는 순간 내가 이런데 얽매여 있구나. 이런 법칙을 이미 세워서 그 모습놀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지요. 이런 깨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공부가 또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비린내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새말기, 이제 그 거자품과 새말기 이거를 지금 할 건데 앞으로 백봉 선생님의 직접 쓰신 원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말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들어갈 건데 이 백봉 선생님이 써놓으신 거자품을 세운다 이 새말기를 이해를 하려면 이 글꼴을 이해를 하려면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앞에서 쭉 배워온 거예요. 배워온 것이 바탕이 되어야 이 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앞에 지금 우리 배운 이런 이치를 하나도 모르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 일체만법을 허공성으로서 허공성인 모습을 잘 불린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불린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헛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나도 모르면 이 글이 무슨 글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쭉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사풍을 세운다. 여기서부터 나가는데 오늘 머릿말 저자 소개를 한번 백봉 김기추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 껍질 날개에 앞면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 항일 민족 운동을 벌이다 일제에 의해 부산 형모소에서 복역하였으며 이후 만주 땅에서까지 끊임없는 감시를 받다가 해방을 맞았다. 광복후 교육사업 등 여러 사회활동을 하다 56세 때 여름에 불법을 만나서 무자 화두를 갖고 정진 이듬해인 1964년 화두를 타파하고 화련 대우하였다. 이후 청담 대의 스님으로부터 출가를 권유받았으나 거사로 남아 속가에 머물면서 최상승 법문을 설하여 수많은 불자를 지도하고 거사풍 불교를 크게 일으켜 한국의 유마거사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특히 새로운 수행 방편인 새말교를 주창하였다. 1985년 지리산 기슭의 보림선언에서 하계 철야 정진을 주재하던 중 영하시 최초후 무엇이 최초의 구절인가를 걸게하고 마지막 설법 후 78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저서로는 금강경 강송, 유마경 대강론, 벽오동, 선문 염송 요론, 절대성과 상대성 등이 있다. 예. 그때 학예정진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1985년 학예정진, 그때가 1985년 양력으로는 8월 2일이었어요. 8월 2일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해제날이죠. 그때 이제 아침에 이제 법상에 올라오셔서 법문을 하시다가 이제 원래 본태성 고혈압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근데 약도 안 자시고 이 손으로 이렇게 옛날엔 다 손으로 이렇게 혈압기를 쟀습니다. 요새도 혈압기 손으로 재죠. 이 손으로 쓰는 혈압기를 재면 이게 다 넘어가가지고 혈압을 못 재서요. 그 얼만가를 몰라요. 그게 안 재지는 거예요, 수동으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무조건 괜찮다고.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뇌출혈로 법상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이제 그날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운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 딱 쓰러지고 그 선생님을 이제 그 병원으로 그때 산청이었죠. 옮기려고 그때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아주 맑았거든요. 해가 날씨가 아주 쾌청했는데 갑자기 그냥 막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그랬어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가 소나기가 내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진중가 거기로 이제 거기 가까운 곳이 그래서 갔더니 제가 듣기로는 뇌의 3분의 2 정도의 혈관이 다 터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야청 선생님, 지금 부산 보림선원장이시죠. 야청 선생님하고 다른 이제 그 몇 분을 제자를 불렀다가 내가 이제 갈 거니까
이제 간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 나의 묘를 여기다가 그냥 하라고 묘자리도 다 이렇게 보림선언 안에서 다 이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여름 하계 정진에 진주에 사시는 그 보살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살님이 이제 일이 있어서 선생님 하계 정진을 못하게 해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내가 다음에는 하계 정진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계 정진을 하라고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살님이 남으신 거예요. 하계 정진을 한다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묘소를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딱 정하신 곳을 묘소를 세우려고 하니까 동네에서 이제 막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동네로 내려오는 혈자리였대요. 완전히 중요한 혈자리. 그래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1985년도니까 시골에는 상당히 터세가 심합니다. 그죠? 뭐 요새도 그렇게 좀 옛날에는 더 했죠. 그래서 거기를 완전 동네 어른들이 올라오셔서 동네 분들이 결사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혈자리를 조금 피해가지고 계신 곳이 지금 묘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무령거사님이 중동에 그 전에 이제 중동에 가 계셨는데 휴가를 와서 선생님을 이제 뵈러 가니까 이제 무령거사님한테 그랬죠. 아이가 네가 이제 나를 못 보겠구나. 그래서 결국 무령거사님은 선생님을 못 뵀죠.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안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 휴가 왔을 때 이제 너를 못 보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제 제가해서 지금 공부를 이끌고 계시는 분, 제가 선언해서 이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나 백봉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백봉 선생님하고의 인연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그 백봉 선생님은 뭐라고 하나 조금 신기한 얘기, 신기한 일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을 극히 삼가했고 행동도 극히 삼가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모시는 몇 분 외에는 선생님의 그런 거를 알기가 어렵죠. 일반 대중들은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머릿말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 합니다. 머릿말 7페이지. 자, 읽어보시죠. 앨범을 꺼내 사진을 봅니다. 1976년에 백공 선생님과 어른 도반님들 그리고 20대의 도반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대학 3학년 때 선생님을 뵙고 공부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선생님과 어른 도반님들의 육신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청년이던 20대 세 사람은 서리 내린 머리와 함께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변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감이 잘 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스승의 법문에 감히 손을 대어 문답식으로 편집한 것은 선생님의 법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널리 전하고자 하는 단순한 소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09년 겨울 그 소망을 선배 도반들과 상의하여 허락받았고 2011년 봄에 초고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강남 선릉에 개원한 오림선언 서울선언에서 도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다시 정리하여 출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은 선생님이 본문 중에서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발췌하여 학인들이 정견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응답식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가는 독자들이 스스로 대화의 주제가 되어 참여한다면 더욱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생동감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가능하면 구어체 문구를 살리되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법이나 사투리 등은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한국의 현대 불교를 새롭게 밝힌 백본 김기추 선생님은 57세에 깨달음을 얻고 78세에 입적하실 때까지 제가자와 청년 글자를 위하여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학인들의 올바른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서 철저한 당신 살림살이와 독창적이면서 분명하고 명쾌한 선지로 열정적인 사자우를 토해내셨습니다. 세간과 타협하지 않되 세간을 끌어안으면서 자비와 열정으로 정법소의 오롯한 길을 가셨고 스승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 배웠을 때들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우레와 같은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거기까지 우선, 제가 그 2009년 겨울, 제가 이렇게 우리 서울 선언을 서울에서 연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제가 선언장으로 추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은 때죠. 근데 이제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사라는 거는 이상하게 시절 인연이 딱 오는 것 같습니다. 시절 인연이 오면 사람도 오고 그 일도 그렇게 그냥 진행이 되더라고요. 신기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2009년 겨울에 선생님 법문을 문답식으로 좀 하고 싶다. 근데 스승이 법문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배 도반님들의 허락이 필요해서 그 보림의 그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선배 도반님들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선생님 그 법문 한 테이프 한 60개, 한 80개? 한 80개 정도 돼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녹취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그 녹취를 꾸준히 해갖고 왔었어요. 그 도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녹취된 거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말로는 막 이게 괜찮은데 책으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보는 거는 이게 너무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전부 정리를 이제 정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갖고 2011년 봄에 초고를 완성을 했어요. 초고를 완성을 했는데 그리고 6월 달에 이 선릉 얘기가 참 그 서울 선언을 개원하자는 얘기가 나와갖고 제가 그냥 그 선언장으로 추대를 받으면서 10월에 저기 선릉에서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딱 교재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게 참 너무나 이거 희한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재를 뭐 경도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그 백봉 선생님의 그 말하자면 사상 또 그 방편인 새말귀를 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의 그 법문을 정리한 거를 가지고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거를 한번 가지고 저기 도반들과 같이 공부를 한 연후에 이거를 책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프린터로 이렇게 스프링으로 해가지고 단락단락으로 지금 여기 단락이 많이 젖어 있죠. 단락단락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그걸 해보고 그래서 2013년도에 이 책을 출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간하게 된 데는 우선 녹음을 해야 되고 녹취를 해야 되고 또 그 녹취하는데 말하자면 비용이 들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옛날 우리 보림소는 도반들의 노력과 힘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돼서 이 책이 한 권이 나온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교재로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잘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선생님 법문이 워낙 최상승 법문이다가 보니까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습 공식도 만들고 그냥 들어가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도반들이. 그래서 모습 공식을 만들었죠. 모습 공식을 만들어서 이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러면서 이제 쭉 나왔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8쪽 8페이지에 백봉 선생님의 법문의 특색이 뭔가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이거를 제가 써놓은 건데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백봉 선생님의 법문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성개발의 강조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첫째도 자성개발, 둘째도 자성개발, 셋째도 자성개발. 이 자성개발을 처음 자성을 되밟히지 않으면 이 제1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외에는 제2, 제3은 전부 다 모습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가장 중요한 자성개발인데 자성개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 슬기다. 슬기가 가장 중요하다. 슬기를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인들이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밟힐 수 있도록 공성의 이치죠. 허공성이라고 하면 우리 어저께도 주말 정진에 했는데 몇 명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허공성이라면 허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텅 빈 성품이라는 뜻이 허공성이에요. 그죠? 텅 빈 성품이라는 겁니다. 허공성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텅 빈 성품이야. 텅 빈 성품이니까 이게 절대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절대평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절대평등이죠. 왜냐면 텅 비었으니까 조그만 티끌도 없으니까 절대평등이고 진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텅 비었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았지요. 변하지 않죠. 그러면 허공성, 진여성, 절대평등성, 절대성 이러한 것이 뜻이 통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했어.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거 멘트 법회할 때 멘트를 시작할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은 허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진여성, 우리의 본성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본성자리가 일체의 소리를 듣는다는 본성자리가 들어. 거기에 듣는 내가 없어. 듣는 개별적인 내가 없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딱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몸뚱이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한다. 듣는 내가 없어.
볼 때 보는 내가 없어. 말할 때 말하는 내가 없어. 그죠? 생각할 때 생각하는 내가 없어. 어떻게 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묘역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탁 들러붙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본래 허공성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에 딱 달라붙으면 그냥 허공이 그 한 생각이 허공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 한 생각 때문에. 아까 비린내가 나는구나. 이러면은 뭐예요? 비린내라는 것은 본래 그 공안성품이죠. 허공성이죠. 공성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비린내가 나네? 아, 이거 어디서 나지? 아, 너무 싫다. 막 이런 생각이 나. 그럼 어때요? 내가 이 비린내가 나는구나 하는 본래의 내 성품을 잊어버려. 까맣게 잊어버려. 까맣게 잊어버려서 그 비린내 때문에 지지고 뻗고 난리야. 아, 비린내가 어디서 나지? 이걸 없애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했냐부터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그냥 휘몰아서 막 휘돌아서 처음엔 비린내구나? 비린내 나는 건데 조금만 한 10초 후에는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지지고 뻗고 있는 거지. 비린내 자체는 뭐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서 그게 공했어. 비린내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야. 근데 비린내 싫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허공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허공성 이러면 먼 나라 이 얘기 같단 말이죠. 왜 허공성이라는 공성이죠. 공성의 도리를 얘기를 하는데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공성이라고 하면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성의 이치죠. 공의 도리죠. 공성의 이치죠.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일체의 모든 만법이 모두 그림자구나, 헛것이구나, 이것이 텅 빈 것이구나. 일체의 그림자도 텅 비었지만 나의 본성자리도 텅 빈 성품이라. 나의 성품자리가 뭐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텅 빈 자리라. 그래서 이 허공성의 이치, 공성의 이치를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이 허공성의 이치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시키는 거예요. 일차의 모든 모습은 연기로, 인연과 조건으로 연기로 일어나는데 그 속에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이 들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여러분들이 지금 능은경 공부하고 있죠? 5음, 6입, 12초, 18개, 4대, 공견식 이게 전부 다 뭐다? 열애장, 묘, 진여성이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5음, 6입, 12초, 18개, 7대가 전부 다 허공성이다. 이 말이죠. 다 허공성이야. 그러면 이제 우린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논리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능은경에서 부처님께서 어째서 공성인가를 열애장묘 진여성인가를 세세하게 이제 법문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어렵죠. 그렇게 논증하는 과정이. 그래서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밟힐 수 있도록 말하면 일체만법이 전부 헛것이구나. 근데 이 헛것이 어디서 왔어? 본래의 나의 본성자리에서 왔단 말이지. 본성자리도 허공성이고 일체만법도 허공성에서 왔으니 허공성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중년비를 자꾸 얘기하죠. 중년비가 펄펄 끓어. 거기서 저기 푹 올라와. 거기 죽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재료는 죽이라, 죽. 그래서 자성을 되밟힐 수 있도록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밟힐 수 있도록 모습이 없는 허공을 비유로 수많은 허공 본문을 하셨습니다. 모습이 없는 허공. 그러니까 허공은 텅 비고 가도 끝이 없고 작아도 크고 작은데 들어갈 수도 없고 변하지 않죠. 모습이 없으니까 언제 생겼다 언제 없어졌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 허공을 모습이 없는 허공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습이 없는 우리의 성품짜리, 우리의 본성짜리가 이 허공과 말하자면 같다라는 것을 허공과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품을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허공을 비유로 계속 본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내가 지금 보는 성품이 허공과 같구나. 허공과 같구나.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고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는 바로 이러한 그 성질이 바로 내 보는 성품이구나. 내 듣는 성품이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성품이 그러한 허공과 같은 이러한 말하자면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인 것이에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맨날 몸뚱이 나라. 그래서 보는데도 내가 있고 듣는데도 내가 있고 말하는데도 내가 있고 생각하는데도 내가 있고 화를 내는데도 내가 있고 좋아하는데도 내가 있고 싫어하는데도 내가 있고 무조건 내가 있어. 늘 주체를 달고 다녀. 주체가 있으면 반드시 객체가 일어나.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일어난다는 것은 벌써 무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명. 주체와 객체가 없는 자리에 주체와 객체를 딱 세우는 것이 무명이라요. 이걸 불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찬히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직접 글을 쓴 사람이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제일 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성 개발이 강조인데 이 자성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밟힐 수 있도록 모습이 없는 허공을 비유로 수많은 허공 본문을 하셨습니다. 방편으로 내세운 허공으로서의 나. 방편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방편이라. 그걸 가리키는 말 손가락이지 다른 아닙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또 하나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은 모습놀이다. 명자에 들어앉는 것이다. 모습에 들어앉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허공은 허공의 성품,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성품, 즉 허공성을 가리킵니다. 허공성, 즉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 앉아서 되돌아 허공성인 일체 만법을 굴리는 것을 설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도 허공성이죠. 공성이죠. 거짓이지만 어디서 나왔다? 원래 그 허공성 자리에서 나온 헛것이래요. 헛것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제 능엄경에서는 열애장 연기라고 합니다. 보통 연기는 이런 모습을 인과 연으로 이렇게 하지만 열애장 연기는 본래 본성 자리에서 인과 연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전부 허공성 노름이야. 난 허공성을 주로 해석하는 사람이요. 나는 허공성이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내 살림이에요. 이제 백공 선생님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허공성 이것이 내 주인공이야. 바로 나라는 겁니다. 허공의 성품, 허공성 이것이 내 주인공 바로 나야. 그 이외에 나타나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야. 전부 가짜야. 가짜놀이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말자 이거예요. 가짜놀이 하는데 들러붙지 마라 이 말이죠. 가짜놀이를 굴려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예요. 이 공부를 하려면 전부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나? 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돼. 공성이 바탕이 안 되는 공부는 전부 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듣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보고 이것을 깨치는 게 좀 어렵죠. 왜?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던 이러한 것들하고 상당히 다르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허공의 성품, 일체의 모든 것이 텅 빔. 그래서 둘째, 요즘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수행 방편인 거사풍과 새말귀를 주창함으로써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대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선사들이 돌아가시면 다비를 하면 사리가 나옵니다. 그죠? 사리가 나오면 요새 선사들은 좀 어쩌신지 뭐 옛날 선사들은 많이 나왔어요. 부처님도 다비를 하고 나서 사리를. 백공 선생님은 매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리가 뭐냐면 거사풍과 새말귀입니다. 백공 선생님은 사리입니다. 이게 거사풍과 새말귀입니다. 백공 선생님 당시에 그러니까 1960년 말 깨달으시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던 시절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이게 이제 공부를 이제 제법 이제 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자려면 뭐가 배가 좀 차야 그런데 관심이 문화가 발달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출가자와 제가자가 완전히 구별이 돼 있었어요. 출가자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자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제가자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원을 세우죠. 이 생에서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내 생에는 출가해서 공부할 거야. 또 여자는 남자 몸을 받아서 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식구들 다 먹을 돈을 다 벌어놓고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할 거야. 그거 공부 못 합니다. 이 공부라는 게 이게 말하자면 뭐가 이제 구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력이 없이 나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공부를 한단 말고 머리도 완전히 갔어. 몸도 갔어. 그럼 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쭉 공부하는 힘이 머리에도 붙고 몸에도 붙어 있어야 나중에 그것도 할까 말까 한데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거사풍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백공 선생님이 보통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선지와 배짱이죠. 거사풍. 제가에 있는 사람도 대도에 들 수 있다. 이거거든요. 대도에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스님들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 한다 했을 거 아닙니까? 택도 없는 소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있는 모든 공부 방편이 화두 방편, 그때는 간화선 일색이었어요. 간화선으로 제가자가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새말귀를 내놨다면 새말귀는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되는 건데 일상생활이 수행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본용이 돼야 돼. 자성본용이 돼. 자성으로 일체 모습을 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말귀를 내놓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을 많이 할 것이다. 제가 있을 때도 백봉 선생님이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실은요. 자,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고맙습니다.